자,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세요? 혹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? 고대 불교 철학자들은요, 바로 그 생생한 경험의 가장 작은 조각, 말하자면 원자를 찾으려고 했어요. 마음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자 했던 그들의 놀라운 여정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일단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있잖아요. 이 모든 물질들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? 현대과학의 답은 아직 명쾌하죠. 바로 원자란 분자, 그쵸? 모든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결국 원자라는 기본 단위에 딱 도달하잖아요. 세상에 그 어떤 복잡한 물질도 결국엔 이 작은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. 어때요?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죠? 자,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. 물질 세계에 원자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 이 내면 세계는 어떨까요?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, 문득 떠오르는 생각,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각, 이 모든 의식적인 경험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, 그 마음의 원자는 과연 뭘까요? 고대 불교 사상가들이 내놓은 답은 바로 법,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였습니다. 바로 이 법이야말로 우리 경험의 원자다라고 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아주 희미한 생각 하나, 정말 찰나의 감정 하나까지도 전부 다 이 법이라는 기본 입자들이 아주 잠깐, 순간적으로 탁 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. 엄청난 생각이죠? 이 마음의 원자라는 아이디어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학파가 있었어요. 바로 세상 모든 건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유식학파입니다. 이 사람들이 제시한 정말 경이롭다고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의 청사진,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? 정말 놀랍게도요, 유식학파는 우리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모든 경험이 딱 100개의 기본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. 숫자 100개요.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화학자들이 원소 주기율표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설명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이 사람들은 100개의 법으로 인간 내면의 우주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. 이야, 정말 대담하고 야심찬 시도 아니에요? 물론 이 100개가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요. 그 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 같은 마음 작용들이 있죠. 그리고 물론 우리의 몸이나 우리가 보는 사물 같은 물질도 포함되고요. 이걸 보면 모든 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분류하려 했던 그들의 집요함, 그 놀라운 분석력이 정말 돋보이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100가지 법 이론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었어요. 사실 이 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현실의 본질이 뭐냐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. 그 라이벌은 바로 설일체유부라는 학파입니다. 유식학파보다 먼저 활동했는데요.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75개의 기본 요소, 75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. 100개가 아니라 75개? 네, 숫자는 다르지만 경험의 모든 요소를 낱낱이 해부해서 분석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 똑같았죠. 자, 그럼 이 두 학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?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. 설일체 유부는 그 75개의 법들이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어요. 그런데 유식학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아니, 그 100개의 법조차도 결국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라고 주장한 거죠. 와, 현실을 보는 관점이 정말 180도 다르죠?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 우리 머릿속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. 그래서 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? 75개? 아니면 100개? 객관적인 실제가 정말 있는 걸까요? 아니면 모든 게 그냥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?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정교한 이론들을 만든 바로 그 대학자들 스스로가 내놓은 답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둘 다 정답이 아니다 였어요.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.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유식학의 핵심을 세운 대가 호버피라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에요. 만약
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그 생각조차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집착한다면 그건 그냥 또 다른 집착일 뿐이다. 와, 자기 이론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라고 붙들지 말라고 스스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방편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방편. 이게 뭐냐면요. 이 정교한 이론들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과학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지도나 도구, 말하자면 유용한 가설 같은 거였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지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을 대체 왜 만든 걸까요? 그 진짜 목적,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었냐는 거죠. 그 답은요, 이 이론들이 뭘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있습니다. 그 기능은 바로 해체입니다. 이 이론들의 진짜 목적은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, 우리의 관념을 부숴버리는 것. 변치 않는 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저 바깥의 객관적인 세상이 딱 버티고 있다는 이 단단한 믿음에 균열을 내기 위한 일종의 망치 같은 도구였던 거죠. 이 해체 과정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어요. 첫 번째 단계는 내 경험을 이루는 이 수많은 부품들, 즉 법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.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어디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는 주인공은 없다는 사실, 무아를 깨닫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계.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그 부품들 하나하나조차도 무슨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그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텅 빈 현상, 법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바로 이게 이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가 바로 뗏목 비유입니다. 붓다가 직접 한 말인데요.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저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뗏목과 같다고 했어요.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강을 다 건넜는데 그 고마웠던 뗏목을 무겁게 짊어지고 계속 갈 필요가 있을까요? 아니죠. 버리고 가야죠. 가르침 역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,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, 그것들 또한 강 저편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위한 잠시 빌려 쓰는 또 하나의 뗏목은 아닐까요?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뗏목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뗏목이 데려다 줄 강 건너편은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